기후학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ESG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신보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신보균입니다. 저희 오디션 때 심사위원도 해주시고 그러지 않았나요? 전문가 심사단?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선생님이 저를 안 뽑아주셔서 그때 제가 이름을 딱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 친구들이나 선후배들한테 요새 명함을 받으면 거기 ESG 실장, ESG 팀장 이런 명함을 가끔 받아요. 자주 받아요, 요즘. 가끔이 네. 아니라. 그런데 그게 막 대기업도 아니고 스타트업 비슷한 IT 기업이나 뭐 작은 기업, 중견 기업, 작은 기업에서도 이걸 많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ESG가 뭘까 하고 좀 궁금했습니다. 예, ESG는 지금 기업뿐만 아니라 네. 공공기관에서까지 확산돼 가지고 ESG 말씀하신 팀장이나 네. 또 실장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지금 탄생이 되고 있는데, 원래 ESG라는 기업 경영에서는 그 재무 정보에만 관심을 두고 이런 ESG 같은 비재무 정보는 관심이 없었는데, 네.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재무 제표, 비용이나 수익 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이 ESG가 표방하는 E 환경, 또 S 사회적인 이슈, 투명 경영, G, 네. G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기업이 안정적 성장을 할 수 없다라는 그 평가 기준에 이제 이게 산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업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뭐 투자할 만한 기업이냐, 잘 되고 있는 기업이냐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만 봤는데 예. 지금은 지속 가능한 경영이냐를 보려고 ESG를 어떻게 하고 있나를 본다는 거죠. 이 지표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함에 전부 ESG 팀장, 실장들이 많이 생겼군요. 근데 제가 이거를 ESG가 이렇게 주목받게 된 계기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궁금한 게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셔서 예. 쭉 교수님이셨나? 그랬는데 보니까 행정학과 석좌 교수님이세요. 그러면서 공직에도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네. 행정안전부 차관 역임하셨다고요. 하시면서 이런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시면서 ESG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개인적인 계기가 있을까요? 예, 업무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네. 행안부 시절에는 이제 ESG 중에 S 사회적 가치, 이제 그것도 결국 E와 G를 다 포괄했던 것인데, 네. 네, 제가 이제 그 사회적 가치를 공공기관과 정부에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네. 그게 이제 이어서 UN 거버넌스 센터 네. 원장을 제가 맡게 되면서 네. UN이 이제 그 ESG 중에서 뭐 다 그보다 더 포괄적인 네. 지속 가능 발전을 추구합니다. E와 S, G를 다 추구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 아까 네. 말씀하신 뭐 오늘 지금 이런 상황이 기후가 위험하다는, 이대로 기후가 위험하다는 로고송도 있었습니다만, 네, 네. 기후가 위험하다는 것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대책을 내놓도록 요구하고 하는 네. 그런 그 기관이 유엔입니다. 이게 지구 인류의 공동의 과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서 ESG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업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공직에서 예. 행정 일을 하시다가 예. 이게 ESG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조직이나 그 기업들이 발전하려면 꼭 필요한 지표겠다는 거를 느끼시면서 관심을 갖게 되신 건가요? 예, 이제 그 유엔에서 특히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정부만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ESG나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기업에서부터 실천이 돼야 한다라는 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계시면서 또 계속 이 ESG에 대해서 제가 강연하시는 것도 좀 몇 개 봤고요. 예. 칼럼도 예. 많이 여기저기 많이 쓰셨더라고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서 ESG를 본격적으로 알린 대표적인 ESG 전도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ESG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그럼 그냥 해외에서 이게 평가 지표로 중요해지니까 우리도 발맞추려면 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었을까요? 그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네. ESG라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에서 뭐 자생적으로 생긴 용어는 아니고요. 네. 유엔에서 200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제기가 됐고 이게 2006년에 ESG가 하나의 투자 그 심사 기준에 네. 로 이제 그 정해지면서 그게 2006년에 PRI라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국제 그런 아젠다로 글로벌 아젠다로 이제 작용이 되면서 이게 2019년 20년 이후에 코로나 시기에 급작스럽게 이게 이제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네. 많은 투자 기관들이 ESG를 기준으로 투자를 하면서 아.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출입 많이 하니까. 예,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 ESG 전도사로서 선생님이 딱 보실 때 그동안 우리가 이 ESG의 그 각종 뭐 팀장, 실장을 만들 만큼 기업들이 노력을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지난 2, 3년? ESG에 대해서 지금 옛날에는 이제 그 한 2, 3년 전부터 네. 급작스럽게 이게 ESG 관심이 이제 늘어났고요.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직도 생기고 또 ESG 경영 전략도 만들어지고 네. 또 ESG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그 실적은 얼마인지 이걸 나타내는 보고서도 만들고 있어서 네, 네. 그 현재 작년 말까지 이 한국 거래소에 공시된 그 보고서가 128개 기업에서 네. 공시를 했고요. 또 이게 공공기관에서도 경영평가 요소로 이게 이제 편입이 돼서 700여 개 이상의 그런 공공기관들이 중앙과 지방을 포괄해서 이런 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건데 이게 그런 생각은 들어요. ESG가 잘 되면 정말 좋은데 제가 기업가가 아니니까 기업가 편일 이유는 없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환경, 사회기업, 그 투명 경영까지 고려하면서 이 기업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사실은 네. 당연한 건데 이거를 도입해서 자 이렇게 하자 했을 때 그 어떤 어려움이나 반발 혹은 남아있는 네. 과제 이런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ESG 경영이란 게 이제 최근에 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아직 체질적으로 ESG 경영의 그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ESG를 지금 따라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벅차고 버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정보도 좀 부족하고 또 전문 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또 ESG를 하기 위해서는 기후 변화 대비 어떤 기술 투자 같은 것도 필요하고 네.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돈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ESG는 지금 갈수록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EU나 뭐 이런 미국에서도 이런 법 규제 네. 또는 무역 규제로 이게 작용하고 있어서 기업들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지 않으면 또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러면 그게 그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ESG 지표가 상대국에서 원하는 만큼이 아닐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EU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네. 생겨가지고 이 탄소 배출량이 EU의 기준보다 많이 배출하면 관세처럼 부담금을 내야 하는 그런 제도가 금년에 이제 10월부터 이제 시범 실시되면 26년에 이제 본격 실시가 네. 되는데 이제 그런 그 규제들이 실제 작용하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공급망 실사라고 해서 이런 그 ESG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거래 관계가 끊기는 경우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벌써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현실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은 유럽이지만 뭐 2, 3년 지나면 전 세계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수출입을 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그 기류로 갈 것이 될 것 같은 것이 예. 바로 26일 날, 6월 네. 26일 날 ISSB라는 그 ISSB 요. 예, 국제 기구에서 ESG 공식 기준을 네. 발표를 했습니다. 아, 확정 발표를 해서 네. 이제 글로벌 그런 그 기준으로서 단순히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네. ESG도 공식 기준으로 넣겠다. 아.
그 2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 25년이면 이제 2년, 예. 1년 반 남은 이제 건데. 얼마,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막 그 ESG를 표방하고 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막연하긴 하지만 이건 정말 잘된 사례다 네. 하고 설명을 들으면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 기업들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만 네. 해외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탄소 네거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네거티브라는 게 이제 탄소 중립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그 전략인데요. 배출되는 탄소보다 더 많은 양의 탄소를 제거하겠다. 해서 탄소 네거티브. 2030년까지 그 탄소 네거티브를 일단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예. 경우. 그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무 심기? 배출되는 탄소보다 더 많은 걸 제거하겠다. 지금 이제 거기가 60여 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기를 많이 쓰는데 맞아요. 거기 재생에너지를 10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쓰겠다. 그래서 자꾸 줄이고 또 탄소 포집 기술을 뭐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네. 여러 가지 지금 기술적인 투자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효성, TNC, 뭐 풀무원, SK 뭐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쓰레기가 지금 한 1억 5천만 톤이 지금 쌓여 있다는데 네. 그의 10%가 한 1,500만 톤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10% 정도가 폐어망들이 있는데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네. 분류하고 세척하고 화학처리를 해가지고 이걸 새로운 그 재활용 섬유로 탄생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옷도 새로 만들고 아웃도어 제품으로도 출시를 하고 이런 걸 효성 TNC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효성에서요. 예. 근데 말씀을 듣다 문득 떠오르는 게 포스코나 예. 삼성전자나 예. 이런 데도 ESG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있을까 거기서 지금 삼성전자도 RE100 네. 100% 재생에너지로 쓰겠다라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고 포스코도 지금 이제 그 철광석을 네. 녹여서 이 철을 이제 그 쇳물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로를 통해서 이걸 녹여내야 하는데 그때 이 석탄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석탄을 줄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고로를 전체 바꾸려면 한 6조 정도 한 고로만 해도 6조 정도 드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그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어떤 다른 분이 나오셔서 전문가분이 말씀하실 때 이제 철강도 예. 재생에너지 철강이 아니면 사용 안 하겠다 이렇게 흐름이 가면은 포스코에서 철강을 생산할 때 재생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예, 앞으로 이제 그래서 철광석에서 이제 석탄을 거기 넣어가지고 네. 이제 쇠를 뽑아내는 건데 그게 이제 다른 이제 그 친환경 재료로 해서 수소를 사용한다든지 연료로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전기로 네. 방식에서 이제 고철을 녹여서 거기에서 이제 쇠를 다시 또 뽑아내는 그런 형태로 해서 좀 지금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그 철강 업계는 여러 가지 고민에 지금 하면서 좀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대책을 만들어가고는 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막 재생에너지 막 이렇게 쪼개서 얘기를 하다가 기후학교에서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가 전체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ESG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제가 오늘 여쭤보면서 선생님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안 여쭤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뭐 ESG는 기업만의 네. 그 실천해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네. 아까 여기 이 프로에서 많은 시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사례도 많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시민 개개인 네. 또 시민 사회 또 정부 행정기관 모두가 같이 추구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합심 협력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같이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네. 신봉현 서울과학기술대 석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만 들으면 안 되겠죠. 앞으로도 저희가 한 번씩 모시고 ESG에 대해서 더 깊은 얘기 또 다른 얘기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